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떼 주식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나무 아나운서입니다. 이제 날씨도 선선해졌고요. 주말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요?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하시는 것도 좋지만 토요일 오후 부드러운 라떼 한잔 하시면서 여유롭게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만 진행하는 방송인데요. 다음 주장에 공략할 만한 종목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자, 1부에서는 세력 탐지기의 별명을 갖고 계신 우리 차대웅 멘토님의 실제 수익을 냈던 종목들을 리뷰하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방송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 참 죄송스러운데 우리 차대웅 멘토님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기 때문에 일부의 강의를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이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는데 QR코드가 오류로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왜 입장이 안 됐지 하셨던 분들은 문자만 활용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셔야지 다음 주장 차대웅 멘토님께서 실시간도 대응 전략이 가능하고 오늘 제시해드린 종목에 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꼼꼼하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실제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많은 것들을 무료로 누려보고 싶다. 자, 2부에서는 QR코드 수정이 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하단의 방법에 따라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들고 계신 폰 카메라 QR코드 들이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QR코드가 뭔지 모르겠고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문자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샵 3989번, 샵 3989번 라떼 주식 저희 프로그램명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난 후에 한 분 한 분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주 시장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월요일 하루 이틀 정도 코스피 시장이 좀 오르긴 했지만 양시장 외국인들의 대량 폭탄 매도세로 인해서 전날까지도 하락세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차대웅 멘토님의 세 종목은 지수와 다르게 반대 흐름을 나타내면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출연하셨는데도 무려 누적 수익률이 50% 가까이 기록을 했었는데요. 오늘 2부에서는 또 다음 주장에서 이렇게 수익을 누릴 수 있을 만한 무려 3종목이나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자, 50분 동안 초집중하셔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력 탐지기 차대웅 멘토님 바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차대웅 멘토입니다. 또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2부가 시작이 됐는데, 자, 일단 1부에 좀 오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1부에서 못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노란통 입장을 하셔서 다음 주부터 그리고 추석 이후에 더 디테일해진 또 노란통에서의 대화들 같이 누려보시기 바라면서 무료로 함께 이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면서 수익으로 성공 투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종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종목이 좀 들어가도 되나? 이런 고민들 하실 텐데 이 차대웅 멘토의 양봉기법에 통한 그리고 세력 탐지기를 통한 종목들 또 힘 좋은 종목들이니까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모아 데이터라는 종목이에요. 모아 데이터. 이 모아 데이터라는 종목 이 이름만 들어도 뭔지 딱 알 것 같지 않습니까? 모아 데이터. 모은다. 데이터를 모은다. 뭐겠습니까? 바로 빅데이터. 데이터를 모으는 거는 빅데이터죠. 그죠? 네. 빅데이터는 뭐랑 연결되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AI입니다. 조류독감 아닙니다. AI 인공지능입니다. 네.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인데 그렇다면 모아 데이터, 인공지능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본다면 이미 이름부터 모아 데이터잖아요. 이 모아 데이터는 이 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를 모읍니다. 딱 정말 직관적인 것 같아요. 모아. 그래서 데이터를 모아서 이 빅데이터를 크게 만듭니다. 빅데이터를 크게 만드는데 이 빅데이터 안에 많은 정보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요런 상황에서는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요렇게 하면 되는데 자, 이 모아 데이터가 그러면 잘하는 게 뭘까? AI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로봇부터 시작해서 의료 이런 많은데 모아 데이터가 집중적으로 기능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의료입니다. 의료인데
의료 AI입니다. 지금 의료 AI가 진짜 대박이 났어요. 정말 이 의료 쪽이 정말 데이터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주류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의료 AI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아 데이터도 거기에 좀 편승을 해서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의료 AI라는 부분, 그리고 얘네 모아 데이터가 그럼 의료 AI 중에서도 뭘 하느냐?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의료 쪽도 굉장히 분야가 많죠. 굉장히 많은데 이 모아 데이터의 의료 AI는 얘네가 잘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위험, 감지. 자, 우리가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나무 아나운서님, 혹시 네. 이 위험을 감지한다는 게 뭐냐면 이 이나무 아나운서님이 이 모아 데이터에서 사용하는 AI, 의료 AI를 뭐 기기로 시계를 차거나 아니면 뭐 계속 검사를 추적하거나 했는데 미리 앞으로 무슨 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알고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미리미리 치료가 가능하니까 그렇죠. 암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네. 뭐 향후 5년 안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혹은 네. 5년 안에 뭐 다른 암을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면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치매에 좋은 음식을 찾아본다거나 암에 좋은 음식을 찾아보고 암에 안 좋은 음식은 피하거나 이러면서 조금 더 암의 확률을 낮출 수가 있겠죠. 맞아요. 대박이죠. 그래서 많은 AI 관련 종목들이 있지만 모아 데이터가 그 부분을 담당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바로 모아 데이터는 이 위험 감지에 특화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이 모아 데이터가 이 위험 감지 시스템 AI를 잘 만들어서 앞으로의 이제 치매 환자의 확률 그리고 암을 걸릴 확률 이런 부분들의 위험 감지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의료 AI 쪽으로 가는데 이 위험 감지라는 거는 의료 쪽뿐만 아니라 또 다른 쪽에서도 활용이 됩니다. 뭐냐면 이 작업장이나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이런 작업장에서는 어느 부분에서 어떤 위험이 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노동자분들이 다치는 일이 적어지겠죠.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노동자분들이 맞아요. 사실 부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을 미리 위험을 감지하고 거기에 관리자를 한 명 더 배치를 하고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안전수칙을 더 강화하고 이렇다면 부상의 위험이 줄겠죠. 그렇다면 이 위험 감지 시스템을 모아 데이터에서 제일 잘한다면 모든 우리나라의 이런 시스템들이 모아 데이터가 위험 감지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네. 수주는 바로 매출과 연관이 되겠죠. 그렇죠. 매출이 재무와 좋아지면- 직접적으로 연관이 그렇죠. 되겠죠. 매출이 좋아지면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오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겠죠. 그렇죠. 바로 겁니다. 그래서 모아 데이터 네. 이런 이점이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슈는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슈만 가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차트도 봐야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허황된 이슈들이 참 많아요. 맞습니다. 뭐 다각화한다, 뭐 그렇죠. 수주가 있다, 계약을 그렇죠. 할 것이다. 그렇죠. 예정된 것들은 많죠. 그렇죠. 예정된 것들을 보고 들어가면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급락을 맞고 맞아요. 그리고 이미 된 걸 갖고 보면 이미 급등해 있고 네. 참 애매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런 이슈가 앞으로 예측이 되는데 예측이 되는 이슈를 가지고 자리도 잘 만들어져 있다면 얘네 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슈만 있어도 되는 게 안 되고 차트만 만들어져서도 되는 게 아니고 이슈를 기반으로 차트가 자리를 잡는다면 얘네는 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아 데이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1부에서 배웠죠. 1부에서 이나무 아나운서님. 네. 1부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 고점 대비 옆으로 빠진 자리, 고점 대비 옆으로 빠진 자리, 시초가를 유지한 자리. 몇 프로 빠진 자리? 몇 프로? 30%요. 그렇죠. 네. 자, 30% 빠졌는데 이거 질문을 보자. 이해를 못했어요. 죄송해요. 네.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 죄송합니다. 자, 네. 5,800원 정도가 고점입니다. 5,800원 정도. 네. 5,800원 정도인데 얘네 최저가가 2,155원이에요. 몇 프로 빠진 것 같아요?
고점이 5,800원인데 30% 정도는 빠졌죠. 그렇죠. 2,000원이면은 5,800원의 반이면 2,800원 정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2,155원이면 반토막이 더 났습니다. 그렇죠. 엄청 빠졌죠. 네. 바로 이런 자리예요. 이렇게 쭉 빠지는데 여기서 이제 쌍봉을 다지고, 쌍봉은 고점 신호입니다. 두 개의 천장을 만들어내고 돌파를 하지 못하면 그대로 흘러내린다. 그래서 아주 저 나라까지 갔습니다. 진짜 나라까지 갔어요. 쌍봉이 나라까지 간 나오면 상태에서 더 좋은 건가요, 멘토님? 이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안 좋죠. 들고 있는 사람 나락 가는데 좋겠습니까? 네. 우리는 안 들고 있기 신비주의로. 때문에 우리는 안 들고 있기 때문에 좋은 네. 거예요. 네. 안 들고 있기 때문에 좋다. 그리고 이 세력 탐지기를 딱 터치하자마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세력 탐지기를 가지면 좋겠지만 세력 탐지기는 운수대통 차대용 멘토만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 탐지기 알고 싶으시면 운수대통 차대용 멘토의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지금은 원활하게 입장이 가능하니까 지금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려나가는 자리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는 제가 좀 이따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고,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점 대비 30%가 빠진 자리, 거기서 돌려나가는 자리,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나온 자리, 여기를 주목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딱 요 자리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자리인데, 자, 요거 이제 주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은 일주일에 캔들이 하나씩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텀이 더 길겠죠? 캔들 하나 일주일이면 52주가 1년이니까 요 정도면 뭐 1년 정도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종목이 여기서부터 최저점을 다지고 올라오면서 N자, 올라오면서 N자, 올라오면서 쌍봉을 다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도 N자, 그죠? N자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락하는 데는 패턴이 있다. 이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억을 못할 거라 생각하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남아 아나운서님. 네. 하락하는 데 패턴이 있는데 어떤 패턴이라고 했죠? 시초가를 지키는 하락 패턴입니다. 시초가를 지키면 하락이 아니죠. 제가 기억 못할 걸 알고 물어봤습니다. 다 아니, 기억 못할 기억을 거예요. 잘 하는 편인데 네, 왜냐면 오늘 이게 참 삐그덕대네요. 왜냐면 이게 계속 반복 학습을 해야 돼요. 네. 너튜브 많이 돌려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하락 패턴에는 분명히 이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 3단 하락. 3단 하락. 하락은 3번으로 하락한다. 그래서 첫 번째 고점에서부터 쭉 하락이 나왔죠. 한 번.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하락이 나왔죠. 2번. 그러고 나서 반등이 나오다가 여기서 3번이 짧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어지면 하락폭이 더 늘어지는 거고, 3단 하락, 세 번째 하락이 빨리 잡히면서 이 하락은 이렇게 나옵니다. 1단 하락이 나오고 1단 하락이 나오고 1단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2단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3단 하락제 쌍바닥 내지는 들림바닥,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종목은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요 자리에서 보면 1단 하락이 나오고 2단 하락이 나오고 3단 하락, 2단 하락 이렇게 나오고 3단 하락에서 이렇게 돌려 나가는 자리. 그렇다면 여기서 쌍바닥이 형성되죠. 자, 제가 말씀드린 위에서는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위에서는 쌍봉이 나오면 하락 패턴, 이걸 뒤집으면 쌍바닥이 나오면 상승 패턴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단 하락이 되면서 쌍바닥을 다지면서 돌려 나가는 자리, 이러면 주봉상 패턴이 완전히 돌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분명히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터졌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거래량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네가 이렇게 쭉 상승을 할 때는 거래량이 많이 터졌었어요.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보니까 거래량이 다 죽어서 없죠.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여기서 쌍바닥을 다지고 돌려나가는 자리에서부터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거래량들이 들어와서 나가야 되겠죠? 나가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저 봐봐요.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오죠? 네. 그러면서 양봉이 나오죠? 그래서 조정을 받지만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없죠? 그러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자, 여기 거래량과 여기 거래량이 비슷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량, 양봉에서 들어온 거래량은 상승할 때 빠져나간다. 그러면 자, 이 거래량은 상승할 때 다 빠져나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양봉의 이 밑에서 만든 양봉의 거래량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흔히 얘기해서 세력 이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세력 이탈 정도는 아니고 그냥 매집된 게 그냥 다 소화가 된 겁니다. 고점에서.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다시 거래량 없이 개인들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거래량 없이 줄줄줄줄 세다가 다시 이 거래량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양봉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자, 이 거래량 나오려면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타이밍이 오히려 금요일날 샀어야 됐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상 네. 늦어요. 항상 왜 토요일만 나오니까 제가 매일 나오면 좋겠지만 네. 늘 항상 토요일에 나오기 때문에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렇죠.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사면 참 좋은 종목을 제가 어쩔 수 없이 토요일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노란톡방에 오시면 그쵸. 제가 실시간으로 또 말씀드리니까 이런 자리에 이런 자리들을 보면서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나오고 차트가 돌려나가면 눌리더라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종목 이제부터는 진입을 또 해봐야 되겠다.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일봉 차트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자 이겁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요 며칠입니다. 이게 월, 화, 수, 목, 금이에요. 그치?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 여기 화살표가 된 거는 상한가 표시입니다. 자, 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상한가가 딱 갔어요. 앞전에 우리가 30% 이상 빠진 걸 봤죠? 그러면서 바닥을 돌려나가면서 상한가 가는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에 터졌다. 그럼 요 시초가만 유지가 된다면 이 종목은 살아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음봉 돛진을 만들고 거래에 확 줄었어요. 여기서 이제 거래 터지면서 요 흐름이 나왔지만 여기서 시초가만 유지가 되면서 다시 한번 거래에 터져준다면 돌려나갈 수 있는 자리다. 그렇다면 이런 자리 우리가 진입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음 주에 뭘 기다리면 돼요? 거래량만 터지는 것만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진입해 놓고 거래량 터지는 것만 가만히 먼 산 바라보면서 거래량아 터져라 거래량아 터져라 그러고 있으면 됩니다. 거래량만 터지면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시초가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 이 종목 어느 정도에서 진입을 해봐야 되냐 대응 전략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2,950원에서부터 3,100원 사이에서 우리가 진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이 정도 자리면 2,950원이면 요 정도 자리입니다. 딱 요 정도 자리 이 밑에 요 밑이죠, 그죠? 요 정도 자리면 시초가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시초가에서부터 뭐 얼마 떨어지지 않아요. 한 3%, 5% 정도. 여기서 만약에 뚝 떨어지더라도 마이너스 3%, 5% 손절한다 생각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시초가 이탈 안 하고 질질질 되면서 돌려나간다 그럼 추가하면 되는 거고. 이런 자리니까 부담 없이 가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1차 목표가는 3,700원. 2차 목표가는 4,500원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3,700원이면 여기에요. 딱 전고점 구간이죠. 전고점 구간에서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전고점을 돌파하면 보유. 돌파 못하면 정리. 그러면 여기서 3,700원을 돌파한다면 그 위로 4,200원까지도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손절가는 2,700원 라인입니다. 2,700원 라인이면 얼추 요 정도예요. 이 시초가, 이 양봉의 시초가 라인이니까 딱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양봉 기법에 기반해서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이 종목 추적해 보시면서 꼭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 대응이 혼자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지금 열려 있으니까 지금 오시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 이제 추석이 끝난 다음부터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늘 입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또 오늘이 아니면 또 언제 나올지 몰라요. 아직 기약 없는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못 들어오시면 이제 제 방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활용해서 빨리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아 데이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아 데이터입니다. AI 관련 종목이고요. AI뿐만 아니라 헬스케어로 수요를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발을 뻗어 나아가고 있는 기업인 만큼 재무도 굉장히 깨끗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호재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 세력 탐지기 별명을 갖고 계신 차대웅 멘토님께서 지금 매수할 기회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만큼 일부에서 동국제강 그리고 많은 정보들이 있었죠. 종목들이 있었죠. 파이버프로 그리고 인성정보 뭐 여러 종목으로 수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모아 데이터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혼자 대응하실 수 있도록 매수 매도 타이밍 목표가까지 제시해 드렸지만 노란톡을 들어오셔야지만 정확한 추가 매수 타이밍 그리고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최대치로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뿐만 아니라 비중 제시까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차대웅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방법에 따라서 QR코드 찍고 입장을 하시면 많은 것들을 무료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지금 이제는 2부 방송인 만큼 1시 50분에 방송을 마감하니까요. 동시에 문을 닫습니다. 빠르게 서둘러 주시기 바라면서 1부에서 방송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죄송합니다. 2부에서 다시 한번 QR코드 세로로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도 있으니까요. 샵 3989번으로 저희 프로그램명 라떼 주식 보내주시면 정말 라떼와 같은 부드러운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차대웅 멘토님이 2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세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두 번째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GRT라는 종목입니다. 종목명 어렵다, 그죠? GRT. 네. 발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름이 GRT인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에요.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죠. 그 중에 이제 GRT인데, 중국 기업들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고영이라는 종목이 중국에서 이제 상장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뭐 차이나킹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쓸려 내려가면서 많이들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은 부실한 기업 아니야? 이런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고 중국 기업은 기피하자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사실 그 안에서도 옥석을 가리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GRT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흑자가 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 GRT에 대해서 또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GRT는 이 다목적 필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다목적 필름인데 필름이라고 해서 요즘 세대는 필름을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다른 거겠지만 제 세대는 이제 필름 하면 떠오르는 게 카메라에 들어가는 필름 카메라 이런 건데 그 필름 아닙니다. 왜 저도 알 것 같죠? 예, 이 나이가 좀 나오는 분야인데 그 필름이 아니에요. 네. 그 필름이 아니라 이 다목적 필름은 뭐냐면 이 많은 그 얇은 막을 필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목적 필름인데 필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필름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스마트폰의 액정인데 자 여기에 이 스마트폰을 보면 액정이 있죠. 액정이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건 이제 겉에는 유리로 되어 있는데 유리 말고 이 안에 또 유리막과 액정 사이에 필름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필름 자체가 약간 이전에는 그 폴리아미드라고 해서 약간 경질의 필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단단하고 경화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안 깨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어떤 세대로 왔냐? 접는 세대로 왔습니다. 핸드폰 접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핸드폰을 접는데 필름이 딱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러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필름이 좀 연질화되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질화되게 바꾸는데 그 기술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GRT에서 이거를 해냅니다. 그래서 얘네가 GRT가 이 그 폴더블 폰의 이 연질 필름을 개발하게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삼성전자라든가 그리고 애플도 이제 점점 이 접는 폰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하웨이에서도 이제 접는 폰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납품이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력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 그 매출에 대한 캐시카우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단단한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필름 다목적 필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뭘 하냐면 중국 하면 지금 뭐가 가장 대세입니까? 경기가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여행이요? 여행? 관광? 네. 그거 말고 이 요즘 중국 하면 요거 강국이다. 생각이 안 나네요. 배터리.
배터리가 강국이 됐나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기술력은 아닌가요? 1인데 기술력은 1인데 네. 저가형 배터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고 배터리 하면 중국산이 제일 많습니다. 오.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는 중국산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배터리가 우리나라 기술력은 인정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네. 사실 가장 많이 팔리는 거는 중국산 2차 전지 배터리다. 그래서 전기차에는 중국산이 많이 들어가서 CATL 유명하죠, 그죠? 배터리로. 그리고 비아디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이 배터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2차 전지 전기차들 전출을 많이 하는데 바로 이 GRT가 이 2차 전지에도 분리막 필름이 있죠? 이 필름이 있어요. 들어가요. 2차 전지에도 필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필름들을 CATL 비아디에 납품을 해요. 기가 막히죠. 그럼 앞으로 전기차는 시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늘어나는 시장 속에서 배터리는 점점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GRT의 필름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자 GRT의 앞으로의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나무 아나운서님 네. 회사의 매출이 올라가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오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겠죠. 맞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이 꾸준하게 유지를 하면서도 올랐다가 유지를 했다가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 기업 치고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어.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매력을 느끼는 거고 네. 이 중국 기업 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마트폰의 필름을 기반으로 실적을 계속 쌓아나가면서 2차 전지 쪽도 진출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의 기대감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회사 내용으로는 갈 수밖에 없네 라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멘토님은 항상 단기간의 수익률을 안겨주시잖아요. 우리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께. 네. GRT 같은 경우에는 재무도 굉장히 좋고 뭐 2차 전지 필름의 미래 가치도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저는 주식을 믿지 않습니다. 네. 뭘 믿고 장기로 들고 가면 단기로 네. 그냥 올라오면 파는 거예요. 주식은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맞아요. 방법이 있어서 이 회사를 진짜 회사를 산다는 마음으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사실 회사를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식을 또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하도 뒤통수 맞는 일이 많아가지고 네. 이 주식을 사랑하고 주식을 믿으면 안 되겠다. 그냥 우리는 시세만 먹자. 저는 이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마인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절대 회사를 믿지 않아요. 회사가 언제든 다른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변수가 있을 그렇죠. 수 있다. 그래서 주식도 믿지 않고 시장도 믿지 않아요. 네. 시장도 어느 날 잘 가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빡 때려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전쟁 터지면 뭐 내려가고 그렇죠. 난리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중장기 투자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네. 제 스타일에 안 맞습니다. 저는 중장기 투자하면 막 두드러기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절대 안 하고 단기 시세, 그래서 스윙 정도, 단기 스윙 정도만 보지 그 이상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 왜냐면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솔깃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믿지 않아요. 네. 저는 저만 믿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만 믿기 네. 때문에 주식을 믿지 말고 세력 탐지기와 양봉기법을 믿어라.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인데, 자 그렇다면 GRT 어떤 자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보니까 이 화살표가 나온 게 상한가예요. 두 번의 상한가 가고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거의 60%에 80%가 갔거든요. 80%가 가고 다시 이렇게 눌립니다. 그죠? 거의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니까 자 지금 보면 고점 대비 한 40% 정도가 내려왔죠.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고점 대비 30% 이상이 눌린 자리,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형성이 됐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뭡니까? 시초가를 유지하면서 돌려나가는 자리, 이런 자리인데 이미 여기서 한번 흐름이 나왔어요. 요 자리, 거래에 터진 요 양봉, 요 양봉이 원래는 요 다음에 들어가는 자리인데, 그죠?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이제 추가를 해서 하면 쭉 급등을 먹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눌리는 자리인데 저는 아직까지 이 종목이 여기서 이제 상한가를 가는 자리인데, 상한가를 이렇게 가면서 거래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거래량이 쭉 나오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나왔는데, 자 여기가 거래량이 굉장히 적지만 사실 여기선 상한가를 급하게 빵빵 가버렸기 때문에 터질 거래량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량이 굉장히 크다라고 본다면 고작 요 정도 가지고 여기 있는 물량이 나가지 않았다. 그 주가가 여기서 올랐지만 여기서부터 별로 오른 게 없거든요. 그렇다면 아직 이 거래량은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구간이고 이렇게 거래량이 살아있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또 이 거래량은 상승하면서 터진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라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요건 또 다시 한번 또 이따가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고 이제 우리가 보는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일주마다 매도님, 하나씩. 주봉과 일봉의 차이는 뭘까요? 주봉을 보시는 이유가 있나요? 주봉을 보는 이유는 네. 제가 2주마다 나오잖아요. 네. 주봉을 봅니다. 아, 매일 그것도 나오면 일봉 나쁘지 봐요. 않아요. 네. 매일 나오면 일봉을 보는데 매일 나와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매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죠? 근데 토요일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고 또 바쁘시니까 또 2주에 한 번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앞으로는 이제 미정이고 네. 어쨌든 그래 오늘을 즐겨야 됩니다. 노란톡 꼭 들어오세요. 네, 네. 그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저를 매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 이 주봉을 보는데 주봉을 보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봉은 하루마다 하나씩 그려지기 때문에 사실 큰 추세를 보기에는 쉽지 않아요. 단기 추세는 보이지만 큰 추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봉을 본다면 좀 더 큰 추세가 보이고 월봉을 보면 더 큰 추세가 보이는데 제가 뭐라고요? 장기 투자는 싫어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월봉까지는 안 보고 딱 주봉까지만 봅니다. 주봉을 보면 차트가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거래량이 없이 쭉 흘러 내려가면서 여기서 상승하고 조정받고 급등이 쭉 나오고 여기서부터 쭉 하락을 합니다. 그죠? 쭉 하락을 하는데 얘네는 뭐 1단 하락, 2단 하락 이런 것도 없어. 그냥 1단으로 그냥 쭉 내려갑니다. 그죠? 1단 기어 받고 빵 내려가요. 지금 시초가 벗어난 거 아닌가요? 이거요? 시초가가 어디죠?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요게 아니라 사실은 요겁니다. 첫 거래량이잖아요. 그죠? 첫 거래량 여기. 첫 거래량. 네, 여기입니다. 여기고 얘네도 보면 이 주봉상 세력 탐지기를 찍고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굉장히 괜찮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제가 보는 관점은 이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자 주봉에서 보면 자 이 패턴을 잘 봐야 됩니다. 거래 터지고 양봉이 나왔어요. 그죠? 네. 양봉이 딱 나왔는데 주봉에서도 똑같이 기법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럼요. 네. 그냥 기간만 긴 거예요. 기간만 긴 거지. 일봉상 이런 걸 가지고 한 7일 만에 먹을 거면 주봉을 보면 7주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기간만 늘어나지 그 적용은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 양봉 이렇게 나왔죠. 거래에 나오고 거래에 빵 터지고 음봉이 나왔어요. 그죠? 음봉 네. 도치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종목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다 털어먹었으면 이렇게 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2단 하락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각설이 마냥 그죠? 죽지도 않고 또 갑니다. 그죠? 각설이 마냥 죽지도 않고 또 올라가. 네. 왜 또 올라가더니 또 죽어? 그렇죠?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양봉기법의 변형입니다. 양봉기법의 변형인데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시초가만 봤죠. 계속 시초가만 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빵 떠서 위에서 올라가는 종목은 종가를 봅니다. 이렇게 종가. 누가 약속한 것도 아닌데 자꾸 종가만 오면 끌어올리죠? 종가를 유지하죠. 네. 누가 할까? 세력 탐지기가요. 세력 탐지기는 제 거고. 네. 누가 이렇게 자꾸 유지를 할까? 거래량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래량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네. 사실 이게 급등주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 양봉 매매도 급등주의 가장 기본이고 이 종가 기준을 보는 것도 사실은 급등 매매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급등주 하시는 분들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일봉이든 주봉이든 급등이 나온 양봉의 시초가나 종가는 기준점이다. 그래서 종가를 기준을 해서 여기서 지지하고 있으면 이 자리는 다시 튀어 올라가는 자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봉을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보면 결판이 납니다. 다음 주에 보면 여기서 이렇게 끄집어 내려가면서 요 시초가 유지를 하러 오느냐 아니면 이 종가 유지를 계속 해주면서 다음 주에 이렇게 양봉을 뽑느냐 다음 주에 결판이 나겠죠. 뭐 어느 구간이 나와도 좋아요. 왜냐면 이 구간이 나와도 우리는 바로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이 구간이 나오면 시초가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추가해 가면서 수익이 날 수가 있고 뭐 양방향으로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 이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보니까 자 지금 보면 이 거래에 터진 양봉 그렇죠? 양봉이 있고 여기서 쭉 올라가서 이런 자리에서 음봉이 내려오면서 요 시초가 라인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이 자리도 유지를 한다. 그리고 요 자리도 유지를 한다.
그런 부분인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얘네가 이렇게까지 눌릴 종목은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유지하면서 요 한 금요일쯤 목요일쯤에 반등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왜 못 갔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시장이 안 좋았어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생각보다 더 눌린 거예요. 그러면 기회죠, 그죠? 좋은 종목이 시장 때문에 눌렸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다. 그렇죠. 네. 그런 데죠. 그래서 특히나 시장이 눌리는데도 요 자리에 시초가를 유지해주고 있다. 이러면 얘네 뭐 있네?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마지노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슬슬 모아간다면 여기서 뚝 떨어져도 결국 한 마이너스 3% 5%인 거예요. 그죠? 얼마나 리스크가 적습니까? 그죠? 리스크 적고 올라가면 크게 갈 수 있고. 이런 종목의 매력이에요. 올라갈 때 얘네 상한가로 빵빵 가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기대 수익률은 크지만 떨어질 때는 한 3% 5%에서 손절하면 굉장히 짧잖아요. 이렇게 좀 스마트하게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여기서 이제 돌려나가는 자리, 뭐 시장이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워낙 추석을 앞두고 있고 그런 자리라 추석 때문에 매수세가 크게 없을 수는 있지만 시장이 브레이크만 걸어준다면 시장 때문에 눌린 요 정도 자리는 회복해준다. 이만큼만 회복해도 몇 프로냐? 15% 정도 나옵니다. 기가 막히죠?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꼭 반드시 한 번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 그러면 어떻게 공략을 해볼까라고 본다면 자 3,150원에서부터 3,300원 사이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3,150원에서 3,300원이면 어느 정도냐면 요 정도예요. 요 정도 라인. 요 날에 뭐 등락폭 정도만 보면 됩니다. 그죠? 요 정도 라인에서 들어가서 그래서 목표가는 4,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5,000원 요 정도 보는데 자 4,000원이면 여기입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한 20% 수익 나겠다. 그죠? 목표 수익률이 큽니다. 기대가 큰 종목.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보시고 2차 목표가 5,000원입니다. 5,000원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바로 정고점. 제가 말씀드렸죠? 정고점을 돌파냐 못하냐에 따라서 들고 가냐 안 들고 가냐가 결정난다. 자 여기 정고점 라인 4,000원이죠. 4,000원에서 돌파를 하면 이제 5,000원을 향해 가는 거고 4,000원을 돌파 못하면 이제 조정을 받는 거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대응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2,600원, 2,600원 라인이면 요 정도 라인이 어디냐면 여기 라인의 시초가 요 정도니까 이렇게 해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GRT 좋은 자리니까 이렇게 공략해 보시기 바라고 다음 종목 또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아데이터에서 GRT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능성 필름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하네요. 일단은 2차 전지, 반도체, 이태리어, 미래에 반영될 수 있는 좋은 소재들은 다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실제로 삼성이나 애플 수많은 주요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일부에서 우리 차대웅 멘토님께서 짚어주셨던 그 세력 탐지기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요. 추석 이후의 수익률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들 제시해 드렸지만 우리 멘토님께서 실제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방송 끝나기 전까지 13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 말은즉슨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들고 계신 폰 카메라 QR코드 들이대시고 입장하시거나 좀 조급하게 받고 싶다 하신다면 샵 3989번 라떼 주식 문자를 전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QR코드 활용하셔야지 차대웅 멘토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실 수 있는 거니까요. 웬만하면 QR코드 잘 활용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세 번째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세 번째 종목이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종목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KG ETS라는 종목입니다. KG ETS 유명합니다. KG그룹의 ETS, ETS가 뭡니까? 기타 등등,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회사예요. 사실 이 KG ETS는 폐기물 업체였습니다. 폐기물 업체였는데 한 3개월 전에 폐기물 업체에서 탈바꿈을 합니다. 뭘로? 2차 전지 쪽으로 탈바꿈을 해요. 그래서 왜 2차 전지로 갔냐? 라고 본다면 KG ETS가 쌍용차를 인수를 하죠. KG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하면서 그 이름이 KG 모빌리티로 변합니다. 그래서 쌍용차가 이제 KG 모빌리티로 변했는데 거기에 또 이 KG ETS가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해요. 그래서 KG 홀딩스 쪽보다는 KG ETS가 KG 모빌리티의 최대 주주다. 그렇다면 얘네가 ETS가 2차 전지도 진출했고 모터스를 갖고 있고
어떻게 됩니까? 둘이 합쳐지면 자연스레 전기차가 떠오르게 되겠죠. 바로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요. 이제 지금 보면 KG 모빌리티 쌍용차에서 지금 만든 차 혹시 아십니까? 쌍용차요? 네. SUV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쌍용차는 SUV만 만드니까. 이름 혹시 아세요? 아니요. 아, 몰라요? 네. 차에 관심이 많지가 않아서. 네. 그렇죠. 이해합니다. 남성분만 많아요. 토레스라는 종목을 차를 만든 토레스. 광고 봤어요. 네, 토레스. 토레스가 처음 나왔는데 이 토레스가 이제 이전에 굉장히 히트를 쳤던 쌍용차에서 히트를 쳤던 티볼리. 티볼리도 아시죠, 그죠? 티볼리 네. 소형 SUV잖아요, 그죠? 네. 소형 SUV라서 저는 참 그 생각을 합니다. 쌍용차가 나올 때마다 딱 보면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맞아요. 티볼리도 디자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저거 이쁜데라고 했는데 이번에 토레스를 딱 봤는데 우와 진짜 잘 만들었다. 디자인이 실용적인데 가격도 좋더라고요. 네, 약간 네. 그 외국 그 미국 차랑 비슷해가지고 굉장히 투박해가지고 남성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만한 디자인입니다. 약간 옛날 그 코란도를 현대화시킨 그런 디자인이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보면서 야 잘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야 토레스 많이 팔리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토레스가 사실 지금 쌍용차 KG 모빌리티를 다져주고 있는 가장 효자 차인데 사실 기대만큼은 많이 팔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 길거리에 보면 토레스 차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이제 단점이 뭐였냐면 앞에 이 헤드라이트가 뻥 뚫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오면 쌓여가지고 헤드라이트가 안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여기 불만인데 이게 쌍용차에서 얼마나 이 그 소비자 친화 기업이냐면 이거를 가지고 덮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덮개를 이렇게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덮개를 만들어서 모든 토레스의 사용자에게 무상으로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끼울 수 있어요. 겨울 되면 끼워가지고 눈 안 쌓이게. 지금 사진 찾아보니까 굉장히 트랜스포머 같아요. 예뻐요. 굉장히 이쁩니다. 네. 그래서 앞에 이제 뚜껑이 달렸으니까 이제 헤드라이트가 안 보일 일이 없어요. 맞아요. 그런 악재가 해소됐기 멋있어요.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쌍용차에 좀 기반으로 다져가면서 지금 보면 이 전시회를 하잖아요. 자동차 전시를 하는데 KG 모빌리티에서 토레스를 기반으로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와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디자인이 굉장히 센세이션합니다. 굉장히 이뻐요. 정말 야 전기차인데 저렇게 굉장히 이쁘네. 기존 전기차들은 약간 뭐 우주선 같은 약간 사이버틱하고 이런데 약간 토레스 기반으로 만든 전기차는 굉장히 또 일반 차 내연기관 차처럼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야 괜찮다라고 한다면 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래도 관심이 있고 이 차를 소비를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KG 모빌리티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KG 모빌리티가 살아나고 전기차 판매 대수가 늘어나요. 그렇다면 자 KG ETS가 지난 3개월 전에 폐기물에서 뭘로 옮겨졌다고 했죠? 2차 전지 기업으로 탈바꿈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얘네 ETS가 만든 배터리를 어디에 넣겠습니까? 저기에 넣겠죠. 그러면 KG 모빌리티의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KG ETS 역시나 마찬가지로 배터리가 많이 팔리게 되고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고 매출이 좋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가는? 오르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겠죠. 그렇죠. 네. 근데 차트가 궁금한데요. 네, 공식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차트를 한번 네.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인데 자, 이 종목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면 고점 대비 30% 이상이 빠졌습니다. 저기 고점이 이제 36,600원이에요. 36,600원에서부터 만 원까지 내렸기 때문에 거의 60%가 넘게 빠졌어요. 완전 바닥이죠. 완전 바닥에서 세력 탐지기를 딱 터치하고 상한가를 빵 간 자리, 그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상한가를 가잖아요, 그죠? 상한가를 가고 장대 양봉 하나 또 만듭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한 50% 상승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눌렸어요. 요 정도 눌린 게 이제 한 30% 정도 눌렸다. 그렇다면 두 번이나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자리죠. 뭐냐면 요런 눌린 자리에서 다시 거래가 터진 양봉이 나온다. 그럼 이런 자리는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 금요일 날
요 음봉이 매수 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제가 또 토요일 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요일 날 이런 종목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금요일 날 매수했으면 참 좋았을 만한 종목인데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 미리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죠. 미리 네. 알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방송 전에 미리 알려드리기는 힘들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제가 토요일 날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노란톡에서 미리미리 금요일 날 받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노란톡에 오시면 제가 계속적으로 퍼다 날라드립니다. 그냥 계속 떠먹여 드리니까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함께 수익을 즐기시기 바라고. 자,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또 확대해서 보도록 하고. 자, 이제 주봉을 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고 급등이 나왔죠. 그죠? 거래량이 터지고 급등이 나오고 그대로 때려 맞은 다음에 옆으로 흐릅니다. 옆으로 흘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시 장대 양봉이 나오고 또 눌립니다. 자, 이런 자리인데 제가 보는 관점 또 여기서 또 여러분들께 급등주 매매의 기본기를 하나 더 알려드리는데, 자, 급등주 매매의 기본기는 뭐냐면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그죠? 요 시초가죠, 그죠? 이 양봉 기법인데 똑같아요. 여기서 쭉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면서 도치들이 나오는데 이 음봉들이 점점 짧아지는 게 보입니다. 자, 여기 음봉, 여기 음봉, 여기 보면 도치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래량 점점 음봉이 짧아진다. 음봉이 짧아진다는 건 뭐예요? 점점 비기고 있다. 그렇죠. 점점 네.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점점 이제 비겨가고 있다. 네. 비기면 이제 힘이 떨어졌다는 얘기면 이제 딱 한순간 돌려나가면 매도세가 줄어들고 양봉이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서 음봉이 짧아지면 이제는 여기서 양봉이 출현하게 되고 양봉이 쌓아나가게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서 거래에 늘어나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자리냐면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음봉으로 가는데 음봉이 점점 짧아지는 구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양봉 출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봉 자리 잘 보고 여기서 이제 양봉 하나 이렇게 뽑아 올리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쭉 거래량이 늘어나잖아요. 쭉 늘어났다가 음봉 하나가 딱 크게 때려 맞았는데, 자, 이 거래량이 하나가 나왔어요. 크지만 자, 이 양봉의 거래량들을 다 계산해 보면 이것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양봉의 거래량이. 그러면 거래 아직 끈 남아 있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양봉이 또 거래량이 들어오고 음봉이 나오는데 음봉이 거래량이 터지고 줄었는데 이 음봉의 거래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여기 거래량이 아직 살아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거래 터지면서 양봉을 뽑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주봉상 또 리바운딩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일봉을 확대해 봤습니다. 확대해 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 뭐 60%씩 막 가요. 막 어마어마하게 가죠. 탄력 좋은 종목입니다. 그러고 나서 눌릴 때 사사사사 눌렸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 정확한 자리죠. 정확하네요. 정확한 자리. 네. 그러면 이날 아니면 요날 추가 매수 자리, 그렇죠? 그런 자리인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요게 이렇게 양봉으로 나왔었는데 음봉이 나온 거예요. 네. 시장 때문에 올린 거는 감사합니다 하고 담아야 되겠죠. 오히려 더 담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음봉이 나왔으니까 월요일 날 요 종목이 이렇게 돌려나가는 자리에서 들어가 보면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라고 본다면, 자, 진입밴드는 13,500원에서부터 13,825원입니다. 이 만이 하나 빠졌어요. 만이 13,825원 이 정도인데 이게 어느 자리냐면 여기입니다. 13,600원, 그죠? 지금 그 종가가 13,600원 정도인데 13,500원에서 13,850원이면 요 정도 라인. 저는 이제 월요일날 양봉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약간 매수 밴드를 위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입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14,000, 만이 자꾸 빠져. 자꾸 빠지네, 그죠? 14,500원. 2차 목표가가 14,500원, 1차 목표가는 14,000원. 이렇게 보는데 어디냐면 14,500원, 14,500원이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 라인이고 그리고 목표가를 제가 여기 라인을 짧게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좀 빠졌다 올라오기 때문에 14,500원까지 올라오면 한 3% 5% 정도가 돼요.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양봉이 짧아요. 전고점이 짧기 때문에 여기 라인이죠. 여기 라인이 14,500원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한 5% 6%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짧게 보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를 돌파하면 올라간다. 그럼 얘네는 최종 목표가는 16,000원.
라인까지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일단 요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대응하는 부분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대응하시고 손절가는 12,800원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KG ETS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무려 3종목이나 주셨는데요. 일부에서 말씀 주셨던 만큼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었고 갈 수 있는 종목들로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강의 번복하시고 혼자 공부하시고 또 다른 종목들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차대웅 멘토님을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 QR코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들이대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 50초도 남지 않았으니까 서둘러 주시기 바라면서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샵 3989번 라떼 주식 보내주시면 돼요. 자,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라떼 주식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종목에 대한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